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 때까지 민주당의 탄핵은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잡힌 본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검토했지만 격론 끝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국정 공백 역풍 부담과 함께 이 한대행 대선 출마에 판을 깔아줄 필요 없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탄핵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발의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선 전 잡혀 있는 본회의는 내일이 마지막이라 탄핵 표결까지 하려면 오늘까지는 발의를 했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은 한대행이 대선에 나오고 싶어서 탄핵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어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경파는 탄핵을 외쳤지만 친중파는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로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쌍탄핵이 불가피한데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대행과 대대행을 동시에 탄핵하면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을 접으면서 당내에서는 한대행이 트럼프발 관세 대응 성과를 앞세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난갑병 걸려서 관세 협상 타결로 또 국익 퍼주기 의심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대행이 성과를 내면 국익에 도움이 되니 다행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시원하다, 내란전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선 출마 요청이 이어졌었죠. 한대행이 당분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분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개별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은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며 한대행을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봐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에게도 도움되지 않으니 개별 만남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한대행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당 쪽에 전해왔다는 겁니다. 당도 한대행도 전략적 거리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경선 흥행이 절실한 당 입장에서는 한대행으로 쏠리는 이목이 걱정이고 경제 외교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한대행도 의원들 접촉으로 정치색이 짙어지는 건 부담이라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을 두고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여론이 좀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더는 한대행 이미지를 오염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지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를 확정할 때까지 물밑 요구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제 광주 자동차 공장을 찾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은 울산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챙겼는데 이 반기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박 공정을 둘러봅니다. 중소형 함정인 초계함에도 승선합니다. 한미 간 3대 협력 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직접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익스 체계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적의 위협을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대행은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 수준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대행은 지역을 찾을 때마다 소상공인도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의 천원 백반집에 손편지와 격려금을 전달했고 오늘은 조선소를 찾기 전 울산의 한 착한 가격 업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울산의 어떤 조금 소상공인의 좀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고 했었고 또 힘든 와중에도 잘 버텨주시면 또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반기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일일이 악수 요청에도 응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연일 대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찾고 민생 경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보수 진영 관심이 반영되는 걸까요?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범보수 후보 중 지지율 1위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범보수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후보 당선을 바라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대행은 29.6%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8.1%포인트, 한동훈 후보보다는 15.5%포인트 앞서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한대행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1.9%를 기록해 다른 보수 진영 주자들을 앞섰습니다. 2위인 김 후보와는 9.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도 범보수 후보 가운데 이 후보와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대행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 더 치고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료 출신에다가 만일 미국 가가지고 그런 성과까지 가지고 온다면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도층의 어떤 소구력을 좀 확보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한대행이 계엄 등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란 세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확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구인 만장일치로 이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습니다. 김정한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가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나중에 헌법소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고 결론 났을 때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인용 결정으로 헌재 구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모든 임명 절차는 중단되게 됐습니다. 오늘 결정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그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청구인의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소원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 탄핵 얘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든요.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게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내부 이견이 아주 팽팽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하기로 했고요. 내부 이견이 팽팽했다면 안에서 대체 뭘 고민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겠죠. 예.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뭐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득이 더 크다고 본 거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파는 실이 더 크다고 본 거죠. 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그러면 강경파 쪽에서는 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버티지 않았느냐. 탄핵은 당연한 거다. 할 일을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면적, 그러면 속내는 뭡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을 한번 살펴보죠. 김민석 최고위원, 대미 관세 졸속 협상은 안 된다. 이건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라면서 국회가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목해서 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곧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총리실은 이 보도 부인했지만 한 대행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성과를 내면 한덕수 대망론에 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놓고 한덕수 대행이 무슨 통상 전문가냐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돼서 미국에 갈 기회 자체가 사라지겠죠. 한덕수 탄핵의 득은 대망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안 했다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럼 실은 뭘까요?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에 순항하고 있잖아요. 네. 괜히 탄핵을 해가지고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대행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면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도 큽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덕수에게 없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명분인데 그 명분을 왜 우리가 주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탄핵 역풍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사령탑인 한 대행을 탄핵시킨다?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탄핵은 없는 겁니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보고와 표결, 본회의를 2번 의장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한 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를 하려면 5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2주 남았죠. 하지만 헌재가 오늘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게 추가로 영향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 결정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 대행에는 좀 타격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헌재가 한 대행 결정에 제동을 건 거잖아요. 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이 됐으니까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로 정권이 넘어가면 헌재 구성도 진보 우위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된 것이 한 대행 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막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 대행 탄핵은 멈췄지만 한 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빅텐트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경선 이후에도 당 바깥의 주자들과 힘을 합치겠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빅텐트론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당 바깥의 세력까지 품은 반 이재명 연대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는 취지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빅텐트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보 되면 빅텐트를 해야 되겠죠.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성산이 충분히 있다. 그런 겁니다. 한동훈 후보도 보수뿐 아니라 위험한 세상을 막고 싶은 많은 분들이 계시다며 그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반 이재명을 표방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을 생각입니다. 경선 주자들은 빅텐트 대상으로 이준석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비명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 빅텐트로는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빅텐트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여부가 빅텐트 성사의 키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속속 각 경선 캠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캠프 간 세대결이 한창인데요. 주류였던 친윤 의원들도 흩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108명의 현역 의원들 어느 캠프로 얼마나 갔는지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캠프 사무실에 온 의원들과 손을 맞잡습니다. 박수영, 엄태영 등 현역 의원 4명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제 홍준표 후보 개소식엔 현역 의원 17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엔 유상범, 김대식 의원, 나경원 후보 캠프엔 이만희, 김민전 의원 등이 합류했습니다. 주류였던 친윤계 의원들이 곳곳에 분산된 게 눈에 띕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엔 조경태 의원 등 탄핵 찬성파를 주축으로 의원 18명이 함께합니다. 물밑에선 각 캠프별로 현역 의원 영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캠프는 공개적으로 나서진 못해도 실제 돕는 의원은 수십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분은 조금 넘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는 서로가 물밑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역 의원들의 눈치 보기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뚜렷한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양다리를 걸치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오늘 장동혁, 김미애 의원 참여를 공지했다가 당사자들이 반발해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선 후보자가 4명까지 좁혀지는 2차 경선 시점에 맞춰 당 의원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저녁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정책 행보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어제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며 신경 쓰지 말고 떳떳하게 할 말 다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후보는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는 우리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후보는 SNS에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며 배신자 프레임의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후보 캠프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김 전 위원장이 맡는 안이 거론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제, 노동, 과학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의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첫째,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규제 완전 혁파로 정했습니다. 출산 자녀 수별로 주택 대출이자를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생 공약을 내건 나경원 후보는 주한 헝가리 대사와 만나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이 후보와 상의해서 정한 캐치프레이즈를 저희가 취재했는데 AI 정부라고 합니다. 경제 정책도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를 강조한 실용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지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성장과 통합은 AI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습니다. 성장과 통합 핵심 관계자는 AI 중점 추진 정부를 뜻하는 선언적 의미라며 이재명 후보와 유종일 상임 공동대표가 논의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성장과 통합은 이 후보의 오랜 멘토이자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교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하여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 유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당분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하지 않겠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과 통합은 집권 비전으로 3% 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나타내는 345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등 전문 직역의 AI 서비스 확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주환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 기호가 정해졌습니다. 1번 이재명, 2번 김경수, 3번 김동연 후보. 자, 이재명 후보 29억 원 후원금 한도를 하루 만에 채웠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후원금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채웠습니다. 이 후보 캠프는 6만 3천여 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99%가 10만 원 미만 소액 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달 동안 3만여 명이 참여했던 지난 대선 때보다 후원자 속도도 양도 빨라졌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오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호 1번이 된 이 후보는 당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우클릭을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정치는 지금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오후에는 다 함께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충청권, 내일부터 영남권 투표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새벽 시간 일행이 던진 맥주병을 치우려고 차도로 들어갔던 남성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술집 앞 인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여성이 술집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려 하자 남성이 말리는 듯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로 맥주병이 날아가고 남성이 차도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가오는 차를 보고 멈추라고 손을 들어 보이지만 차량은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살짝 안 있었어요. 근데 처음 나서 보니 좀 미쳤어요. 차도에 있던 50대 남성이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지난 10일 오전 2시 40분쯤. 남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숨진 남성의 일행은 남성이 깨진 맥주병을 치우려고 도로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승합차 운전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트럭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뒤 달아난 건데요. 국내에 몇 대 없는 차량이라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오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길을 걸어가는 남성. 건물 앞에 세워놓은 전기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날아차기로 부서뜨립니다. CCTV를 다시 보니 잘 접혀있던 거울을 손으로 편 다음 있는 힘껏 발로 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유유히 사라집니다.
남성이 발로 찬 전기 트럭인데요. 사이드미러 덮개 일부가 빠져 있고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피해 차량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지난 1월 2억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아직 정식 판매 전이라 부품값만 140만 원이 넘는 사이드미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고 배송비와 공임 등을 합치면 최소 수백만 원이 수리비로 들어갑니다. 이 자재가 한 $1,000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황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비용이 좀 나올 것 같고. 경찰은 CCTV 영상 속 인상착의와 동선 등을 분석해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지하철 소매치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가방에서 지갑을 빼가는 수법이다 보니 젊은 여성들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남성. 앞서 가던 사람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자세히 보니 30만 원 상당의 현금입니다. 남성은 현금을 빠르게 손에 감추고 사라집니다. 지난 2월 전과 시비범 50대 남성이 출소 후 6개월 만에 소매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잠복 끝에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소매치기범들은 주로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지난해 소매치기 피해자는 80% 이상이 여성, 이 중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젊은 여성들이 소매치기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소매치기범들은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매면 뒤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가방에 지갑을 넣고 다니고 있어서 옆으로 매는 가방들은 아무래도 여성들 가방이 많기 때문에 여성 대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찰 관계자는 청년층은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극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술 취한 사람들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소매치기를 하는 일명 부축배기 피해자는 남성이 대다수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7살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던 30대 남성. 채널A 보도 이후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이 7살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가더니 머리를 잡아 여러 번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아이의 누나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수영장 물을 튀겨 화를 참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 전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발언한 걸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큰애는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있어요. 죄책감도 있고 자기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납득할 만한 사과문을 받으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남성은 1심 판결에 항소할지 묻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아침만 해도 쌀쌀하더니 낮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였죠.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십상인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26도까지 벌어져 하루 동안 새 계절을 오갔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나들이에 한창입니다. 아침에 입고 나온 외투는 손에 들었습니다. 얼음이 든 음료를 마시며 따뜻해진 봄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학교 때는 두꺼운 잠바 입고 갔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서 반팔 반바지 입고 왔어요. 더워요? 네. 해변에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전에 입었던 겉옷은 가방에 매달았습니다. 어제는 흐리고 날도 추웠는데 오늘은 햇볕도 좋고 너무 날씨 좋아요. 오전만 해도 0도 가까이 떨어졌던 기온은 오후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0.6도에 그쳤던 경북 김천은 오후 들어 27도를 넘으며 일교차가 26.5도에 달했습니다. 대구와 전남, 순천, 곡성도 일교차가 25도 안팎으로 갔습니다.
아침엔 겨울, 오전엔 봄, 한낮엔 초여름. 하루 동안 3계절 날씨가 오간 셈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름이 없다 보니 밤에는 지표면의 열에너지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 기온이 떨어집니다. 반면 낮엔 강한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기상청은 한동안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 투자 수요가 강남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씩 비싸도 턱턱 낙찰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법원 경매장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느 지역을 보신 거예요? 강남입니다. 경매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번 달만 해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이 10건이나 새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토지 때문에 그 아파트 경매가 몰렸거든요. 원래는 그 토지 안에 있는 가게들을 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죠.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에 있는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입니다. 지난달에 전용 84제곱미터가 33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얼마 전 경매에서 같은 평수가 38억 원에 낙찰되며 경매가가 시세를 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실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도 시세보다 3억 원 비싸게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난해함으로 인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야지만 투기 그 어떤 수요가 자극되지 않았나 이렇게. 실제로 토어제가 재지정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경매 낙찰가는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규제가 경매 등 틈새 시장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새 단장을 합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급행 표기를 통일하고 관광 명소도 새로 넣었는데요. 스크린 도어에 OLED 노선도도 설치했습니다. 40년 만의 변신을 김민환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스크린 도어에 설치된 투명 OLED에 보라색 5호선 노선이 나타납니다. 현재 위치가 깜빡깜빡하며 표시됩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영상 노선도입니다. 1에서 9호선 단일 노선도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역별 환승이 가능한 호선을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했습니다. 또 서울과 다른 지자체의 경계, 한강 위치 등 중요한 지리 정보도 표시했습니다. 한강 같으면 그 배경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찾기 쉽죠. 신호등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좀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빨간색과 초록색 구분이 힘든 색각 이상자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역 번호도 모두 표기해 외국인들이 보기 쉽게 바꿨습니다. Especially for foreigners like us, it will be easier to navigate and to know where we're going, and the numbers and the colors will definitely make a big difference.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각 역사에 새 단일 노선도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관광지인 DDP, 남산 서울타워 등 서울 대표 명소도 노선도에 표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문 닫은 폐광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달 탐사 전초기지와 육상훈련장으로 화려하게 새 단장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배정현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탄광이었지만 지난해 88년 만에 문을 닫은 강원도 태백의 한 폐광입니다.
국내 연구진과 지자체는 이곳에서 달 탐사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을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지하갱도는 습도가 최대 80%로 높고 공기 순환이 어려워 숨이 원활하게 쉬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주 환경과 비슷한 여건이어서 우주 탐사 실험장으로 이용한다는 건데요. 우주에서 달 토양을 채취하듯이 바닥에 있는 흙이나 암석을 채굴기로 채취하는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히토리 같은 원소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방사성 원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을 폐광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달에서 측정하는 거랑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죠. 또 다른 폐광에선 과거 석탄을 운반하던 도로가 장거리 육상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탈바꿈됩니다. 해발 약 2,000m에 1km가량의 코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에 최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산소가 조금 부족하니까 숨이 조금 찬 느낌도 있고 길이 좀 길게 조성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처음 있는 일이고. 일부 폐광들은 문화공원이나 캠핑장 같은 문화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광부들이 석탄을 나르던 작업장부터 작업 후 씻는 욕실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어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공간으로 인기입니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위기에 처한 탄광촌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 겁니다. 대체 산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역 자체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인구가 유출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 목표로 하고 폐광의 화려한 변신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제 카메라 배정현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 기술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딴 압박에도 중국이 물러서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를 통보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칩 H20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규제는 무기한 유지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과 하루 전 엔비디아는 미국에 4년간 5천억 달러, 우리 돈 712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NVIDIA, it's one of the great companies of the world, and they're coming in here in the biggest way with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H20 반도체는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것인데 연산 능력이 고성능 칩의 20%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통제로 55억 달러, 약 7조 8천억 원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조치는 미중 관세 전쟁의 협상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중국산 히토류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대중관세율을 최대치인 245%로 표기하며 압박하면서도 협상 의사 또한 내비쳤습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높은 관세 이외에 중국을 고립시킬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국은 반미 전선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아 연대를 주장한 겁니다. 중국 내에선 온라인 여론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국왕과 만나 중국과의 수교 50년 역사를 평가했습니다. 也是为同你一道开启中马关系新的黄金50年.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상호 지원해야 한다며 전날 베트남 방문 때처럼 미국 관세에 함께 맞서자며 연대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현지 매체 기고문을 통해서도 다자간 무역체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 폭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는 당나라 승려가 말레이 반도를 거쳐간 1300여 년 전 역사까지 거론하며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말레이시아에게도 틈새 공략해 반미 공동전선을 꾸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브라임 국왕은 중국이 글로벌 및 지역 도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중시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시 주석이 우군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온라인을 활용해 미국 관세를 비난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total cost will be $1,400 USD for one Birkin out of factory. But why Hermes will charge you $38,000 USD? 고가 명품의 생산 가격을 폭로해 소비자를 중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트럼프 관세 정책을 조롱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등을 이유로 명문 대학들의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이어 컬럼비아 대학교도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가 학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이유로 예산 삭감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클레어 시프먼 컬럼비아대 총장대행은 현지 시각 그제 서한을 통해 연방정부가 우리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컬럼비아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지난달 4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삭감하자 체포 권한을 가진 특수경찰 36명을 고용하는 등 백악관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었는데 이보다 먼저 하버드대가 22억 달러 이상의 연방기금 삭감을 감수하며 정부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하자 뒤늦게 반기를 들고 연대한 겁니다. 앞서 하버드대 학생들은 파시즘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We want a university with an endowment of $50 billion and the best law school in the world to offer all of us full legal represent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도 하버드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병적 사상을 밀어붙인다면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They must follow federal law. He also wants to see Harvard apologize. 현재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 삭감이 통보되거나 경고받은 대학은 7곳.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와 일부 측근들이 소수 엘리트 대학을 반유대주의와 진보 이념을 세뇌하는 온상으로 보고 개편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시내 뉴타운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참배 대신 준공식을 찾은 이유,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장하얀 기자가 전합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인공기와 함께 사회주의 만세라고 쓰인 커다란 전광판이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테이프를 자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던 어제 평양 인근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 집에 입주할 근로자와 노인들을 만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의 시신이 안장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박태성, 최룡해 등 당정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지만 김 위원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 주석 생일 당일에 뉴타운 건설 현장을 찾은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선대 흐리기 및 독자 우상화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쇼핑몰 창고에서 수백 명이 포착됐는데요. UN 대북 제재 위반도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라색 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줄을 맞춰 걸어갑니다. 이들이 입은 옷은 러시아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작업복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의 한 독립 언론이 와일드베리스의 모스크바 창고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업체 측은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도 한 건설 현장 영상을 공개했는데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등장인물들이 북한 노동자라고 보도했습니다. Настройки корейцы работают, проходите. Работают официально. Вот она, эта кастрюля. В кастрюле никакая не кровь, это просто кимчи.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됐는데 러시아가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 있는 결의안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러 밀착이 정치와 군사를 넘어 경제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경찰 수사관들이 대통령실 안내동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탈당 혹은 출당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당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SNS에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자며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대선을 승리할 방법은 없단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관절을 나오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절망스러웠다며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는 탈당, 출당 언급이 오히려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구치소로 보낼 거라며 거세게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방탄 출탄핵이라며 맞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까지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까지 반드시 기소가 돼서 소구치소로 가게 만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범죄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가 계엄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 답변을 번복하자 위증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계엄 이유인지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이라니까요. 국민의힘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비비 확보 쪽지가 어떤 과정으로 전달됐는지 재연까지 부탁하며 당시 쪽지를 제대로 못 봤다는 최 부총리 주장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을 겨냥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 스토킹 탄핵이에요.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같은 논리라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피고인의 죄명인 위증교사 이 공범들입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 공범 표현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1,500명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 시 약속했던 내년도 모집 인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1,500명 증원을 끝으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재차 모집 인원 동결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당수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원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모집 인원을 동결해야 수업 참여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수업 불참이 장기화되면서 유급 처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을 확정했고 고려대도 본과 3, 4학년 125명에게 유급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이나 재적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과 경선 주자들 손바닥 뒤집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국민의힘 주자들 오 시장의 중도 지지층이 탐나겠죠. 전에는 견제했던 후보들 구애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불출마한 사람이 무슨 연대가 됩니까? 불출마하면 그 즉시 무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형님을 뵙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자, 오 시장 만나러 서울시청이 불이 나던데 뭔가 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 시장이 자신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USB에 담아서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오 시장이 원래는 나한테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열심히 이 제도는 즉시 제가 하는데 홍 시장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 주시려고 하셨나 봐요. 오 시장님 최근에 책 내신 거 아시죠? 이제는 성장이다. 제목이 좀 헷갈렸네요. 한동훈 후보는 안 만났어요? 이 한 후보 측에선 오 시장과의 만남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오 시장 측도 소통은 하고 있다는데 다른 주자들과의 빠른 만남과는 뭔가 대조가 되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드럼통 이 사진이 내내 화제였는데 뭘 받고 더요? 네, 나 후보, 이재명 후보의 정치를 드럼통 정치에 비유해서 논란이었죠.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주변 인물이 죽었다면서 저 드럼통 언급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조폭 영화에서 사람 유기할 때 드럼통이 등장하는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를 비하할 때 이 표현 쓰거든요. 민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며 비판하자 나 의원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드럼통에 제가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긁히긴 제대로 긁힌 것 같습니다.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선 아마 지지층 겨냥하는 것 같은데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선 맞불 카드로 영현백, 즉 시신을 운구하는 가방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 야당 인사들을 영현백으로 처리하려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서 똑같이 패러디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 의원의 별명 나배, 실은 나경원 일배의 준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대선 캠프에도 극우 인사로 채운 것이 아닌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패러디 경쟁이네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밈으로 밈.
같은 글자잖아요. 이 밈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맘이 되죠. 네. 대선 주자들 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으로 MZ세대 맘잡기에 분주합니다. 요즘 2030들 이런 나 어떤데? 라는 문장을 칭찬 바라는 의미의 밈으로 쓴다는데요. 김문수 후보 이 밈을 활용해서 턱걸이하는 나 어떤데? 라면서 체력 과시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요즘 화제가 된 일본 노래를 활용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아이언맨으로 변신했는데요. 자신이 S급 AI 기술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요. 그래요. 온라인 반응은 어떤데요? 네, 신박하다, 또 반전 매력이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볍게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 자극적 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선 다가오면서 비방 경쟁도 또 밈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경쟁이든 선을 지키는 경쟁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서울은 봄볕에 낮 기온이 22도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시민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비바람을 이겨낸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이어지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 봄비가 내립니다. 양은 5mm 정도로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14도, 전주와 광주 15도로 두 자릿수에서 시작하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청주 27도로 덥게도 느껴질 텐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유의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